안녕하세요. 소신이 김한성 노무사입니다. 2025년 12월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확정돼서 나왔어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을 총 37조 6천억 원 규모로 확정을 했는데요. 이거는요, 올해 본 예산 대비해가지고 6.6% 올랐는데 금액으로 환산해서 보면은 한 2조 3,300억 원 정도가 증가한 규모예요. 이번 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하겠다 좀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안전한 일터, 그리고 공정한 일터, 행복 일터 만들기,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를 대비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겠다. 예를 들어서 고용 안정망을 확충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데 예산을 더 투입하겠다라는 것으로 좀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볼 만한 내용이 어떤 게 있느냐 봤더니 4.5일제 이야기가 많았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워라밸 4.5 프로젝트라고 정부에서 일컫고 있는 이 시범사업입니다. 주 4.5일제 프로젝트 그리고 실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로드맵에 이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정부는 2026년부터 이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인데요. 이 사업은요, 노사가 합의해서 주 4.5일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의 기본 목표가 일생활과 균형을 높이면서 실제 노동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그리고 있는 이 실노동시간 단축의 큰 그림이 어떤 거냐를 봤더니 한 번에 근로시간을 확 줄이거나 법으로 일괄 강제하는 방식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갑자기 법 개정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정부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로드맵을 봤을 때는 단계적인 구조로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이번에 하게 되는 이 시범사업 단계예요. 주 4.5일제, 시차 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등 이런 다양한 유연근무제들을 바탕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을 했다라면 이 실제 도입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그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모델을 먼저 실험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요, 성과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었을 때 생산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고용은 유지되는지, 근로자들 만족도는 어떤지,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좀 점검을 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점진적으로 확산을 시키는 단계죠. 효과가 검증된 사업 방식부터 다른 기업과 산업으로 확대를 유도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확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성과가 확인한 모델을 중심으로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방식을 왜 하냐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 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이 중장기적인 정책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기업에 너네 한번 해봐 라고 유도하고 그것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현실적인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주 4.5일제에 대한 지원을 2026년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정책이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동부는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고,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100명분까지 지원,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의 한도가 없이 4.5일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수만큼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4.5일제를 도입한 이후에 채용을 늘렸다라고 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된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에서 80만원 수준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라는 계획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은 빈 일자리가 생길 것 같은데 그 빈 일자리에 누군가를 추가 고용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도 지원금을 줄게 라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책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 확대를 함께 유도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번 사업의 특징 중에 하나로는 제도 도입 자체를 지원하는 예산 자체가 또 편성이 됐다는 거예요. 17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요, 4.5일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 특화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어떤 형태의 주 4.5일제가 가능하냐, 근로시간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느냐, 그리고 임금체계, 기존의 임금체계와 조직의 운영을 어떻게 연결할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 방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범사업 자체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해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조금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쟁점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 대략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계획만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4.5일제를 시행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임금이죠. 그리고 생산성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우리가 주 5일제에서 4.5일제로 단축을 하면 그럼 임금은 내가 0.5만큼 못 받나? 그러면 회사로서는 0.5만큼을 단축시키는데 줘야 되나? 그럼 또 생산성은 어떻게 되지? 이런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같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주 4.5일제를 시행하게 되면 일하는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할 우려가 가장 클 수밖에 없겠죠. 정부가 제시한 내용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그 80만 원만큼을 주겠다 또는 임금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가이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주 4.5일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금일 뿐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로시간 단축 이후에 임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해법으로 나온 것은 아닌 걸로 이해가 돼요. 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단순히 근무 형태를 변화하는 것만으로 보긴 어렵고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업무 밀도를 높이거나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야 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고정비가 증가하고 인력 운용을 하기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이것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임금 보전이 당연히 전제된 4.5일제가 들어와야 된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당연히 경영계에서는 임금 문제도 4.5일제를 도입하는 만큼 노사 자치의 영역으로 남겨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4.5일제를 시행한다, 이 시범사업을 운영한다라고 보면서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방안을 좀 주는데 결국 이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노사가 결정해야 될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 아니냐라고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봤을 때 임금 감소 없이 4.5일제를 시행해라 라고 나온다면 또는 법제가 된다면 거기에 맞게끔 또 다른 여러 가지 해법들이 나와줄 수 있겠죠. 네, 정리해보면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이랑 4.5일제 정책을 같이 봤을 때 예산은 37조 6,700억 원 수준으로 지금 규모가 확대됐고 그 중에서도 이 워라밸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추진 방식으로는 시범, 검증, 점진적인 확산 방식으로 4.5일제가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근로자 1인당 20만 원에서 60만 원, 채용 확대 시에는 최대 80만 원에서 추가 지원까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임금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정부의 별도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니까 결국 회사 내부에서 노사 합의의 영역으로만 남겨져 있는 상태로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중에서도 4.5일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뽑아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세부적인 지침,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주 4.5일제를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지, 도입하고 나면 어떻게 지원 방안을 갖고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임금은 어떻게 해결을 하여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내용으로 지원을 하려는 계획이구나 정도로만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